이 약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대응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죠.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관에서 하는 공식적 손님들 초대하면은 외교 공간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 있는 직원과 사모님이 나와서 같이 음식 준비해서 거기 오는 손님들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초밥, 소고기 그것들이 그럼 손님 접대를 위한 거였다고 지금 확인하셨어요? 이건 좀 새로 나온 이야기여서. 그런 내용을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그거 묻지 마시고 이미 그거는 두 분이 사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저 마지막 얘기요. 송 대표가 했던 얘기. 뭐 앞서 얘기는 뭐 진행자와 약간의 뭐 언쟁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이 발언이 뭐 정치권에서도 오늘 좀 얘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약을 그냥 그 가족이 사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 뭐 아픈 거, 머리 두통약 같은 거, 활명수 같은 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소화제라든가 두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약국에 가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대리 처방을 해서 약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전혀 핵심과 관계없는 얘기고 지난번에 또 장 의원인가 어떤 분도 아니 국회의원들도 다 대리 처방 받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관계를 그냥 김혜경 씨가 나와서 밝히시면 돼요. 본인 입으로 이러한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건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밝히시면 되는데 본인이 안 나타나시고 주변에 뭐 선대위 관계자라든가 당에 있는 분들이 계속 애둘러서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거 내가 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랫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아랫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담당 직원, 해당 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직원들이 그랬다는데 그 예.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김혜경 씨가 나와서 지금 문제 제기된 것들 이거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시면 돼요. 이게 왜 계속 그 야권 혹은 여러 빌미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복희영 대변인. 근데 지난 주말 새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분명히 배 씨가 폐경 증세로 임시를 포기하고 7월 위에 복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난임 치료제를 먹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민주당 선대위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건 아닌지요? 글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리 처방을 했다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들려서 현재로서는 그 배 씨가 내가 먹기 위해서 처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전에 김건희 씨 그 학경적 위조 논란 관련해서 맞다 그러다 하지만 전혀 이렇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뒤로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 예. 현재 무려 8개월치의 그 텔레그램 방에 있는 자료를 그 A씨라는 분 혼자 독점하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예. 민주당에서는 후보도 모릅니다. 배우자도 모르고 B씨도 몰라, 배씨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만큼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예. 이걸 전부 다 본인이 공익 제보자라고 했으니까 전체 다 드러내놓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혹, 거짓 주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아마 배우자께서도 후보께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니까요. 뭐 어떤 자료가 더 나올지 오늘도 또 나왔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가와 함께 손을 잡고 쪼개기 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의혹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갈 정도의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8개월이면. 그래서 이것을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슈로
갖고 가려고 하는 의도로 저희는 보여요. 아, 민주당 선대의 공식 입장은 이 제보자가 대선판에 일정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녹취를 의도적으로 조금씩 풀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정무적으로 같이 일하는 비서가 예. 이 모든 자료들을 갖고 이거를 선거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그것도 사실 이재명 후보와 반대쪽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공유를 안 해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이런 관행을 바꾸고 싶었으면 예. 그 당시에 바꿨어야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그분도 그분의 순수성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8개월치를 다 공개를 하면 예. 그걸 가지고 배우자나 후보께서도 우리 선대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공식 입장 한꺼번에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A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내일 또 B건을 내놔? 그러면 또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하루 가? 이러면요. 이거 해명하다가 한 달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2차 토론도 또 잡혔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꺼번에 공개를 하시고 우리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의혹이 좀 과하네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슈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꿔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처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난임 치료 끝나고 나서 폐경 치료제 그 약과 그리고 그 완경기 때 드시는 약이 동일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전문가도 있던데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예, 그것은 예. 약이 같은 약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이거는 범죄가 저질러졌느냐 안 저질렀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고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권력을 통한 갑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의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예. 지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은 흔한 수법인데 지금 이 문제를 갖다 폭로하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하나씩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좀 지나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대엽 씨 무슨 민주당에서 김대엽이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데 무슨 아들 이회창의 아들 병역 비리를 얼마나 칭송했었던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약 대리 처방 논란이 제일 뜨거웠으니까 여기는 이걸 정리를 하고 실제로 주말 사이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냉장고까지 정리한 거 아니냐 이 7급 공무원 A 씨가요. 여기 산딸기, 블루베리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얘기가 돼 있고 화면에도 나오죠. 다음 또 의혹 제기도 있던데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SBS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얘기. 친척 명절 선물 관련 의혹 보도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하나하나 해명을 다 하긴 했습니까? 일부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집이 아니라 관사였다. 관사에 배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당시에 녹취록 내역을 들어보면 순회동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 그 순회동은 이제 분당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죠.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는 관사와 그다음에 이제 분당에 있는 집 두 군데를 다 썼습니다. 예전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는 관사를 쓰지 않았어요.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관사를 오픈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 되면서 관사를 따로 썼습니다. 그럼 보통 관사를 쓰게 되면요, 관사를 관리하는 또 직원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직원이 관사 업무까지 맡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맡지 않는 직원이 관사에 가서 일일이 이걸 관리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업무 이외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개인의 집에다가 배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SBS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이제 제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직원들이 다 준비를 했다. 이 제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그럼 김혜경 씨는 뭘 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제사상도 전부 다 직원들이 담당하고 또 명절 때 가족들한테 보낼 선물도 직원들이 전부 다 사서 또 배달까지 이 관용차로 다 배달까지 하고.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개인 돈으로 사서 보내는 문제는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개인 돈으로 산 그 문제가 아니라 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배달까지 시켰냐. 그다음에 관용차를 왜 이 사적인 용도로 썼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의혹 제기 그리고 오늘 새롭게 국민의힘이 제기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큰 파장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향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저희 캠프는 이제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들여다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걸 볼 때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지금 뭐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2차 가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목소리 공개하는 가세연이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번호 공개하면 실명이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좌 나올 때. 그게 오히려 더 실명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온 게 더 2차 가해 아닙니까? 여당 선대위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 계좌를 만들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폭로한 거 아니냐. 당시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수근 변호사님 어떻게 저 말을 평가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A씨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익제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원이 발각되기 두려워해서 어떤 비공개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건 뭐 바로 그냥 언론사나 방송사에 바로 모든 걸 다 제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9개월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와 모든 자료를 다 제공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고 실제 본인이 공익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신원이 위험하다. 그런데 후원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후원 계좌를 만들었다를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예. 제보하고 이게 폭로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폭로하게 된 계기가 모든 걸 자신이 덮어쓰기 싫어서 폭로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폭로했지 누가 덮어 씌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선 30일을 앞두고 이런 설 전 직전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마치 해명을 통해서 사과를 드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해명하면 또 다른 자료가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다분한 의도가 있다. 물론 퇴직 전에는 본인이 어떤 신변 직장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한 달 앞두고 이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반박했어요. 직장 내 갑질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했다.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이승훈 변호사님도 지적했는데 김재혁 국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만약에 7급 공무원이라면 아니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까지 시켜 하면서 얼마나 분노감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입만 열면 정의, 공정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지사님이시라면 저 같아도 화가 나서 그거 다 녹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중에 혹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밀어서 나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두려움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구책으로서 그런 녹음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니 지금 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옛날에 윤지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옆에 서서 그 사람한테 후원금 받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억 넘게 돈 받아서 캐나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에서 병풍처럼 서서 이 사람한테 후원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지금 사안의 본질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점점점 나쁘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걸 후보자가 시켰다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사에는 관사 도우미가 있을 수 있죠. 도우미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냉장고도 관리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도우미를 안 썼어요. 예. 그러면 A씨라는 분이 문 앞에다 과일을 놔두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기존에 좀 상한 것들을 버려주고 새로 넣어주는 거 이게 그 정도의 갑질일까요? 이게 호의적으로 A씨가 할 수 있어요. 호의적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김정현 국장 아까 반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름을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사실 뭐 여기 복귀양 대변인님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 대응도 하고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계시지만 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글쎄요 뭐 시중에 떠도는 듯한 뭐 폐경약과 임신 촉진약은 동일하다. 혹은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한다. 샌드위치 30인분도 코로나 이후 재택회의 경우 식비 법카 사용은 합법적이다. 이 SNS를 공유했다가 돌연 삭제했어요. 이게 좀 더 뒷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 이 공무원들은요 이재명 지사가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민들이 주는 월급을 가지고 정해진 업무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본인이 일하는 도우미가 없어서 가서 자원봉사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재명 지사가 돈 한 푼 주는 거 없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를 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 조금 전에 이제 김정현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논란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제 김병욱 의원이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내렸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걸 지금 가짜 뉴스인 것처럼 논두렁 시계에 비유를 했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의 뭐 어떤 일산 아방궁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뭐 양산 아방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오보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KBS, SBS를 거론을 하면서 전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즉 공직자를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갖고는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지 않는다? 좀 괜찮은 딴 거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도 다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국민들이 뭐 좀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또 이게 또 가짜 뉴스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하는 언론에 대해서 당신들 이거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또 SBS 같은 경우는 한 진행자가 하차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예. 과연 이런 식이면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야기 잘못해서 저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공공연하게 저렇게 올리고 뭐 그런 문제 때문인지 다시 글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당이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자꾸 본질을 회피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문제 많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국민들한테 예전에 피해 호소인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 대변인께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그 사실 두려워할 분은 내가 집권하면 가만 안 둘 거야라는 김건희 씨 발언을 들은 편향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언론인들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7급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8급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책임질까 봐서 폭로했다라고 하는데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것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야당 쪽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공작 정치다. 이것은 미리 기획했다라고 공격할 게 뻔합니다.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지금 예.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공무원 2명은 시험 봐서 들어온 분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예. 선거로 뽑힌 정무직 단체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서 또 그만두면 바로 같이 그만두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의원 모시듯 의원들이 여러 가지 뭐 갑질한다 뭐한다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다소 긴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든 후보든 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예. 사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 일반 공무원들을 막 한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직으로 임명된 그 정무직 알겠습니다. 비서들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의 이 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관용차 사적 활용 이용 의혹과 업무 추진비 외에 비서가 추가로 한 명 더 있었다는 의혹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